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수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강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강훈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행하기 날씨 참 요즘 좋은데요. 네.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냥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요? 네. 중국 관광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네. 최근에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중국의 한 기업 임직원들 8,000명이 한 번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1,000명이요. 네, 굉장한 숫자죠. 지난번에 한 4,000명 들어온 적 네, 있지 맞습니다. 않았어요? 네, 중국의 아오란 그룹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중마이 그룹이라는 곳에서 훨씬 더 2배에 가까운 숫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8,000명이 들어온다. 네네. 이분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어떤 행사를 갖습니까? 당연히 이제 네. 서울과 수도권 관광에 나섭니다. 네. 경복궁과 또 에버랜드 이런 동대문상가 둘러볼 예정인데 특별히 이번에는 서울시가 좀 준비한 행사로 해서 그 한강변에 삼계탕 파티가 예정돼 있습니다. 삼계탕 파티요. 네네. 8,000명분을 또 준비를 하니까요. 그걸 어떻게 준비합니까? 네, 하루 이틀로 나눠서 4,000명씩 이제 한 번에 식사를 하는데 그야말로 대형 이벤트죠. 네. 중국 사람들이 삼계탕을 좋아하죠. 네. 삼계탕 역시 우리나라 음식이니까 네. 네, 중국 고유의 음식은 당연히 아니니까 익숙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이 삼계탕에 대한 인식이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유는 그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제 태양의 후예와 관련이 예. 있는데요. 혹시 이 드라마를 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요새 안 보면 그 간첩 아닌가요? 그렇죠. 네, 거의 아시아권 인구가 거의 다 봤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드라마에서 이제 삼계탕이 좀 등장을 했었습니다. 군인들과 그 의료 봉사대가 네. 함께 삼계탕을 먹는 그런 장면이 지금 있었는데 화면에 나오는군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런 이제 그 장면을 통해서 음식이 무엇이냐 금방 시청자들한테 퍼질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이번에 한국 관광에 나서면서 네. 삼계탕을 먹는 그런 행사. 근데 삼계탕만 있으면 또 심심하니까 네. 또 맥주와 또 인삼주, 김치 이런 음식까지 4,000명분이 이틀간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 먹는 건가요, 그건요? 아닙니다. 네. 또 직접 사 먹는 거면은 이렇게 대규모로 준비하기도 어려울 텐데 특별히 서울시에서는 그 중국 관광객들에게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한 끼 식사와 공연을 선물하겠다라고 박원순 시장이 밝힌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 관광객이 왔으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로 해서 대규모 공간에서 특별한 추억을 좀 안겨주려고 하는 거죠. 아주 큰 대규모 이벤트네요. 네, 홍보 그렇습니다. 마케팅입니다. 네네. 자, 관광 관련 서비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규모화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말에 관광객이 대거 입고 갈 예정이라고요, 또? 네, 맞습니다. 네. 저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번에 중국과 일본이 연휴에 들어갑니다. 네, 중국은 이제 29일부터 3일간 그 노동절 연휴가 그래요? 시작이 되고요. 일본은 조금 더 길어서요. 특별히 이번에 골든 위크라고 이름 붙은 그 일주일짜리 연휴가 주말에 그래요? 또 시작이 되거든요. 5월 8일까지 이어지니까 꽤 길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당연히 한국으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네. 이걸 대비해서 이제 서울시가 특별히 환대 주간이라고 해서 네. 열흘간 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에 나섭니다. 당연히 시내 주요 관광지에서 그 임시 관광 안내소를 대폭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요. 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사실 우리나라 그 상인들이나 또는 운송업자들이 어떤 비양심 행위라는 문제 늘 항상 바가지 요금 씌우는 네, 거 맞습니다. 네. 또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눈 속이고 과다 요금을 청구한다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도록 서울시가 발벗고 나서서 단속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네. 바가지 요금을 당한다든가 불친절을 당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이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네.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서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그 시민들까지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매 순간 그 외국인 관광객에게 진심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길 가르쳐 달라고 하는 중국인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 언어가 안 통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또 제스처를 이용해서 네. 최대한 마음은 표시해야 되겠죠. 네. 네. 자, 하여튼 관광객 이제 서울시의 아주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같은 서울 얘기인데요. 네네. 서울의 인구가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1천만 명 선이 깨졌다면서요? 네, 붕괴가 드디어 됐습니다. 네. 뭐 사실 예고된 사실이었죠. 근데 그게 언제쯤이냐였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2017년 정도면
1,000만 명선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나왔는데 네. 지금 2016년 4월이죠. 네, 거의 1년 가까이 빨리 단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죠?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뭐 네. 일단은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긴 하니까 서울만의 얘기는 아니니까 저출산 그렇게는. 문제 때문에. 네,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청년층 또 유소년층 인구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그 전출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네. 당연히 뭐 시청자들도 체감적으로 아실 겁니다. 이게 살기 어려우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경제 형편이 그 서울 안에서 어떤 정상적인 그 수준의 생활을 이제 꾸려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여러 가지 그 판단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주택난. 전셋값을 뭐 어떤 대표로 한 이런 주택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세값, 월세 대란 또 네네. 워낙 비싸다는 거죠, 서울이. 그렇죠. 네. 경기도로 나가면 좀 싸지나요, 근데? 그것도 뭐 판단에 따라 다를 수는 있죠. 근데 네. 아마 어떤 주택을 찾기 네. 위해서 좀 부동산 시장을 좀 조사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뭐 주택 가격이 좀 이렇게 낮아지는 거는 전체적 경향성이 있다는 건 다들 상식으로 아실 겁니다. 그런데 꼭 그게 단순히 뭐 싼 아파트를 찾아서 바로 물리적으로 뭐 서울에서 어느 시도로 이렇게 옮겨지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출 인구가 많이 발생한 요인을 뜯어보면 사실 그 수도권 전역에 있는 그 신도시 개발과 또 관련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아직도 이제 입주 중인데 수도권 전체 11곳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소규모 도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고 한 지구당 몇만 명씩 입주를 하기 때문에 다 합치면 굉장히 많겠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전출을 한 인구가 네. 한 59만 명 정도가 됐으니까. 한 해요. 네네. 한 해에 그 정도 규모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주로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교통 문제가 그래도 원활한가요? 교통 문제가 사실 이거 택지가 개발하면서 함께 가져가는 도시 개발 이제 플랜의 한 중요한 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비교적 이런 신도시들이 교통 문제가 꽤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례로 최근에 그 굉장히 많은 인구를 흡수했던 뭐 광교 신도시 같은 네. 경우에 신분당선이라는 전철 노선이 함께 개통이 됐는데 그 경기도 그 광교 지역에서 강남까지 들어가는데 불과 32분이면 금방이네요. 지하철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 사실은 서울 시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면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되고요. 다른 신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양주 별내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 대부분 다 지하철 노선이 함께 확충이 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니까 네. 어떤 시민들이 외곽으로 이제 거주지를 옮기는 데 있어서 크게 망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그 서울에서 그 뭐 경기도라든가 신도시로 가는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많다 그러대요. 30, 40대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갓 결혼했거나 또는 이제 아직 뭐 자녀가 좀 어리거나 네. 이런 정도인데요. 특히 결혼을 앞두고 이제 거주지를 마련할 때 원래는 서울 시민이었지만 서울 안에서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네, 워낙 비싸죠. 서울에 네. 인접한 뭐 부천, 광명, 안양, 성남, 네. 구리 이런 쪽으로 이제 거주지를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도 이제 옮겨가야 되니까 네. 그쪽으로 그 어린 학생들의 어린이들의 이제 인구가 함께 흡수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실제로 그 성남시에 인접한 그 광주시 또 네. 용인시 있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그쪽은 조금 농촌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낯설은 곳일 수 있는데 네. 최근에 극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이 초등학교들이 갑자기 학생들이 늘어나고 콩나물 교실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도 벌어졌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운동장 한 구석에 뭐 그 학교 이제 증축을 건물을 새로 져야 하는 이런 상황도 맞을 정도로 네. 그 변화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 인구에 대한 뭐 전출이라든가 이동 이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네. 조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